안녕하세요. 이시우TV의 이시우입니다. 해당 분석은 초안 분석이며 최종 분석과 픽은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주시면 방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입장은 무료로 진행되며 절대 금전적인 요구를 일체하지 않습니다. 이번 분석은 승무패 22회차 해외 축구 상편 경기 분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조직적인 패스 플레이와 빠른 전환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는 팀입니다. 강한 압박을 통해 상대의 공격 전개를 방해하며 중앙과 측면을 활용한 다양한 패턴의 공격이 특징입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며 주도적인 플레이를 펼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밀집 수비를 형성할 경우 결정력에서 아쉬움을 보일 가능성이 있으며 역습에 대한 수비 대응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요르단은 탄탄한 수비 조직력과 강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실리적인 경기 운영을 선호하는 팀입니다. 압박보다는 안정적인 수비 블록을 형성하며 역습과 세트피스를 활용해 득점을 노리는 전술이 주를 이룹니다. 또한 피지컬적인 우위를 활용한 공중볼 경합과 세트피스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전반적인 경기 운영에서는 상대의 압박을 받을 경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한국은 높은 점유율과 빠른 패스를 기반으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요르단은 안정적인 수비와 역습을 통해 기회를 노릴 전망이며 세트피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전력 차이와 경기 운영 능력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중국은 강한 피지컬과 조직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실리적인 경기 운영을 선호하는 팀입니다. 경기 초반에는 적극적인 압박을 통해 상대를 견제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비적으로 내려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측면 크로스를 활용한 공격이 주된 패턴이며 세트피스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전반적인 빌드업과 경기 운영에서는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상대의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공격진의 결정력이 기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호주는 강한 피지컬과 빠른 템포의 경기 운영을 바탕으로 압박과 전방 플레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팀입니다. 중원에서의 활동량이 많으며 롱볼과 측면 공격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공격을 전개합니다. 또한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강한 제공권을 바탕으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비에서 뒷공간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상대가 수비적으로 내려설 경우 공간을 만들기 어려운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중국은 탄탄한 수비 조직을 바탕으로 역습과 세트피스를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호주는 강한 압박과 빠른 공격 전개를 통해 주도적인 경기를 펼칠 전망입니다. 경기 흐름상 호주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며 호주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이 외에도 다른 축구 분석과 농구 분석 및 종합픽이 궁금하시다면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세요. 인도네시아는 빠른 역습과 활동량이 많은 경기 운영을 바탕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스타일을 선호하는 팀입니다. 측면 돌파와 크로스를 활용한 공격이 주된 패턴이며 공격진의 스피드를 활용한 뒷공간 침투가 효과적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비 조직력이 다소 불안정하며 상대가 강한 피지컬과 세트피스를 활용할 경우 실점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부담이 커지며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바레인은 탄탄한 수비 조직과 실리적인 경기 운영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플레이를 펼치는 팀입니다. 중원을 중심으로 짧은 패스를 활용한 빌드업이 가능하며 세트피스에서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강한 피지컬을 앞세워 제공권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으며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상대의 빠른 역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공격 전개 속도가 다소 느릴 수 있으며 상대의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인도네시아는 빠른 전환과 측면 공격을 활용해 득점을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바레인은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경기 흐름을 조절하며 세트피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전력과 수비 안정성을 고려했을 때 바레인의 승리가 유력합니다. 이란은 탄탄한 수비 조직력과 강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한 경기 운영을 선호하는 팀입니다.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을 활용해 상대를 공략하며 세트피스와 중거리 슛에서도 위협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공격진의 개인 기량이 뛰어나고 제공권 싸움에서도 강점을 보이며 홈 경기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플레이를 펼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강한 압박과 빠른 패스 플레이를 시도할 경우 빌드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조직적인 패스 플레이와 짜임새 있는 수비 운영을 강점으로 하는 팀입니다.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경기를 조율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측면과 중앙을 가리지 않는 다양한 공격 루트를 활용합니다. 특히 활동량이 많은 중원을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하며 상대의 수비 블록을 흔드는 능력이 돋보입니다. 하지만 강한 피지컬을 앞세운 상대를 만날 경우 제공권 싸움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으며 결정력에서 기복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이란은 홈 이점을 살려 강한 압박과 세트피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우즈베키스탄은 점유율을 높이며 짧은 패스를 활용한 공격 전개를 시도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전력과 경험 면에서 앞서는 이란의 승리가 유력합니다. 몰도바는 탄탄한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실리적인 경기 운영을 선호하는 팀입니다.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역습과 세트피스를 활용한 공격이 주요 전략입니다. 특히 제공권이 강한 선수들을 활용한 롱볼과 크로스 플레이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자주 연출합니다. 하지만 점유율을 유지하는 경기에서는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공격 전개 속도가 느려 상대의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고전할 수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중원에서의 활동량이 많고 적극적인 전방 압박을 통해 경기 흐름을 가져가려는 팀입니다. 짧은 패스 플레이를 기반으로 점유율을 유지하려 하지만 기술적인 완성도가 다소 부족해 상대의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수비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며 세트피스 상황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공격에서는 측면을 활용한 크로스와 중거리 슛을 통해 득점을 노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번 경기에서 몰도바는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역습과 세트피스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며 에스토니아는 적극적인 압박과 점유율을 높여 공격을 시도할 전망입니다. 두 팀 모두 득점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치열한 경기 흐름이 예상되며 무승부 가능성이 높습니다. 끝으로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